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 무공비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3번, 4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정지에 있는 질량이 각각 m, 2m인 두 물체 A, B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를 그려보고 B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리고 A의 질량은 m이라고 하고요. B의 질량은 2m이래요. 그렇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래요. A 같은 경우는 점점 힘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네요. 여하튼 둘 다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0에서 t, 이 t초 동안 받는 A가 받는 힘을 받으니까 충격량,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각각 IA, IB라고 할 때 이때 IA와 IB는 얼만큼 되는 건가? 라고 물어본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충격량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예요. 충격량. 지금 요 A에 지금 각각 B에 충격을 가해서 충격량이 가해졌다는 얘기야. 그럼 이 충격량이 어떻게 구하냐? 힌트를 봤더니 뭐가 나와있죠? FT 그래프 나와있죠? 그쵸? 여러분들 충격량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FT 아일랜드. 그쵸? 충격량은 FT를 곱하는 건데 이게 뭐를 의미한다? 그래프에서는 면적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면적을 구하려 봤더니 밑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T, 높이는 EF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FT가 되겠네요. 그렇죠? A의 충격량은 FT. B 보자. B. B는 요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B를 봤더니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FT. 그렇다면 A가 받는 충격량과 B가 받는 충격량은 둘 다 FT로서 어떻다? 같다. 그렇죠? FT 몇 대 몇이야? 1대 1.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4번은 그렇다면 시간 t일 때 충격을 받고 나서 그 이후의 운동량의 크기를 각각 PA, PB라고 했어요. 다시 아까 그림 그린 거에서 A의 운동량에 충격량을 가했다는 거 얼마만큼? FT만큼. 그러면 운동량이 변하겠죠. 나중 운동량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나중 운동량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처음 운동량 갖고 있겠죠. 이렇게 처음 운동량. 그러면 우리 지금 보시면 충격량이라는 것은 나중 운동량에서 이거 넘어가면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죠?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주는데 처음 운동량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즉, 이 충격량이 곧 뭐가 되는 거야? 나중 운동량이 되는 거죠. 즉, 이 충격량이 A의 운동량, B의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얼마라고죠? FT. 아까 구했잖아요. 충격량. FT 구했잖아. 둘 다 A와 B의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FT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대 몇? 1대 1이 되겠죠. 자, 4번까지 풀었습니다. 6번. 그림과 같이 같은 속력으로 달리던 질량이 같은 속력으로 달리던 질량이 동일한 자 지금 속도도 같고 질량도 같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A와 B의 처음 운동량은 같다는 얘기야. 처음 운동량은 같다는 거야. 그 상태에서 하나는 집더미, 하나는 콘크리트 벽에 충돌하였대. 둘 다 정지하였대. 정지했다는 건 나중 운동량도 같다는 거야.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A의 운동량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운동량 변화량은 같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뭐도 같다는 거예요? 충격량도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투에서 충격량도 같은데 B가 A보다 더 크게 파손됐대. 근데 파손된 걸 봤더니 똑같은 충격을 받는데 B가 더 많이 파괴됐대. 왜 그런 거죠? 얘는 충격량으로 I는 FT라고 했잖아. 그치? 얘는 또 일정하지만 지금 A 같은 경우는 이 충돌 시간이 커져서 충격력이 작아지지만 B 같은 경우는 이게 짧으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세게 받는 거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처음 동량의 크기는 A가 A, 나중에 B는 B가 A. 어떻다고 했죠, 선생님? 둘 다 A와 B는 같다. 3번 충돌하는 동안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B, A. 둘 다 같다.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A가 더 길다. A는 시간이 길게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힘을 줄여준 거니까 맞는 말이죠.
자, 충돌하는 동안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더 크다. 지금 A 같은 거는 시간 늘려서 힘을 줄여준다면 A가 더 작은 게 되는 거죠. 다음 몇 번이에요? 4번.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어서 그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1m/s의 속도로 자, 운동하고 있는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있대요. 여기까지는 지금 이 물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봤더니 그림을 그려보니까 얼마의 그 질량 2kg, 속도가 얼마? 1m/s. 이렇게 운동하고 있대.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있겠죠? 얼마야? 운동량은 여기 mv잖아. 그러니까 m은 2, v는 1, 그러니까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처음 갖고 있는 운동량인데 이 상태의 운동 방향으로 뭘 가했다는 거야? 힘을 가했다는 거야. 이 상태로 이쪽으로 힘을 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가니까 얘가 충격을 받겠죠? 충격량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처음 운동량에다가 지금 뭐를 더했다고? 충격량을 더했다고. 그 충격량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이 그래프를 통해 나와 있는 거야.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얼마 4초일 때까지 얘기했으니까 4초의 충격량이 넓이를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밑변 2비를 곱하기 밑변 4 높이 8이니까 얼마야? 약분되니까 28에 16. 16만큼이 증가해서 얘가 어떻게 됐다고? 운동량이 나중 운동량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이게 얼마예요 지금? 2에서 16 더하니까 18만큼이 되겠어. 근데 아까 우리 얼마라고 했어? 얘 질량은 2래요. 2 곱하기 V라는 속도로 곱하면 되겠죠. 이게 18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V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 9, 18. 몇 번? 2번. 이거 여러분들 아주 기본적인 문제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서 5m/s 속도로 직선 운동하는 질량이 2kg인 이것도 물체 A라고 설명했잖아. 여기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질량이 2kg, 얼마? 5m/s래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있겠죠? 얼마예요? 10이죠. 10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있는데, 그쵸? 뭐라고? 질량이 1kg인 물체 B와 충돌하기 전, B는 지금 가만히 있네요. 운동량이 0이네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충돌했대. 충돌한 이후에 봤더니 A는 오른쪽, B는 마찬가지로 오른쪽 운동한대. B의 속도도 주어져 있죠? 그리고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자,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그림을 좀 그려보는 게 좋긴 한데 지금 보니까 먼저 이해를 해보자. 지금 A가 B로 지금 달려오고 있어. 그쵸? 그러면 A와 B가 어떻게 했죠? 충돌하겠죠. 충돌. 그쵸? A와 B가 충돌할 때 A가 B에게 뭐를 가하죠? 힘 F를 가한다 치자. 그쵸? 왜? 탄력 호수니까 충격을 가할 거 아니야. 힘을 가할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은 힘으로 모두 B도 똑같은 힘 F를 가하겠죠. 이건 무슨 거죠? 작용 반작용에서 A와 B의 힘은 서로 가한 힘은 어떻죠?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충돌할 때 동시에 떨어지죠. 그리고 모두 같다? 충돌 시간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힘도 같고 시간도 같아. F도 같고 시간도 같으니까 모두 같은 거예요. 충격량도 같은 거죠. 이걸 머릿속에 명심하시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충돌할 때는 충격량 같다. 뭐 A의 질량이 크든 B의 질량이 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질량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 이후에서 지금 뭐 한다고? A는 검은색으로 하자. A는 이렇게 움직이고 B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A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 운동량 그렇죠? 에서 충격을 가해서 나중 운동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B도 똑같아요. 이렇게 써보자. 우리 이렇게 해서 A 이렇게 써볼게요, 선생님이. 그렇지? A의 처음 운동량 얼마야? 10. B의 처음 운동량 0. 그렇죠? 그 상태에서 지금 충격량 I를 가하고 있다는 거야. 이 I는 서로 같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얘는 변했어. 얼마인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얘를
V라고 할게. 얼마? MV인데 M은 2죠? 2V만큼의 운동량이 되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야? 4가 되겠네요. 와우. 그럼 이제 다 풀었죠. 이제 우리 이 방정식 다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풀 수 있죠? 대입만 하면 되죠. I가 얼마야? 4야. 그럼 2V가 얼마가 되는 거야? 14야. V가 얼마가 되는 거야? 7m/s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풀어보자. 충돌 전후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4다. 그렇죠? 맞네. 충돌 과정에서 A가 받는 충격량 크기도 4다. 그렇죠? A가 B에게 가한 충격과 B가 A에게 가한 충격량 서로 같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의 크기,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그렇죠? A의 운동량의 변화량, B의 운동량의 변화량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작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바꿔야겠죠. 답은 그래서 3번. 근데 지금 문제 선생님이 얘기는 안 했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내가 뭐도 낼 수 있죠? 속도까지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11번.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3kg의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이제까지는 FT, 시간에 따라 힘에 대한 그래프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먼저 기울기부터 알아볼까? 자,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뭐죠? 기울기는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죠? X축은 뭐야? 지금 여기서 시간이에요. Y축은 뭐예요? 운동량, MV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왜?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 여기 있잖아. 지금 속도가 있잖아. 이거 뭐죠? 시간에 따른 속도는 가속도죠. 그렇죠?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죠. MA가 되는 거예요. MA는 뭐죠? F. 자,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 힘이라고. 그렇죠? 자, 면적이 의미하는 거,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가로 T, 세로 MV. 근데 VT는 뭐죠? 우리 시 배웠죠? 속도, 시간.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MS가 되겠네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기울기가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MS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문제 넘어올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3kg인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M값 주어졌으니까 V값도 당연히 계산할 수 있겠죠. 자, 0에서 2초 동안 물체의 작용의 평균 힘의 크기는 에이, 근데 이거 뭐고 하면 0에서 2초니까 요거 평균 힘이 뭐였어야 되면 기울기가 힘이라고 했죠? 그럼 기울기 구라는 얘기야. 기울기 어떻게 구해? 2분의 6 얼마? 3뉴턴. 이건 사실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 MV 시간에 따른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아느냐를 물어본 게 바로 11번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표는 주행하던 두 자동차 AB가 브레이크를 밟는 후 정지할 때까지의 질량, 브레이크를 밟지 전의 속도,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A, 질량 M, 받기 전의 속도가 V, B 그려볼게. 자동차를 선생님 공으로 표현해서 그냥 EM, 쌍 V, 그쵸?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 정지할 때까지였어. 자, 그럼 다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야. 운동량. 그러면 처음 갖고 있던 MV가 0이 된대. 그러면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MV만큼이 바로 충격량이 될 테고요. 얘는 얼마만큼 갖고 있어? 6MV만큼 갖던 게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6MV가 바로 충격량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MV, 얘는 6MV니까 6배가 되겠네. 자, 문제 풀어보자, 이제부터. 브레이크를 밟기 전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3배다. B가 6MV, A가 MV. 당연히 3배가 아니라 6배가 되는 거죠. 틀렸네.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받는 충격량은 A는 MV, B는 6MV. 서로 같아요. 당근 아니죠. 자동차가 멈출 때까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자,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충격량 A의 충격량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는 B의 충격량 그쵸? 얼마나 갔죠? 방금 구했죠? 얘는 MV 얘는 6MV야. 아이고 6MV가 되겠죠. 근데 이게 바로 충격량 I인데 I는 FT죠. 그쵸? F 대신에 T 곱하는 건데 얘는 T야 그냥. 얘는 얼마야? 3T야. 그러면 A의 충격력과 B의 충격력 우리 각각 구할 수 있겠죠. 그쵸?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FA는 T분의 MV, FB는 3T분의 6MV.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낙분돼서 2MV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B가 A의 2배구나. B가 A의 2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답은 몇 번이야?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아까 말했던 거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3번은 계산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자주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른쪽 그림 같이 다른 두 관 A, B 속에 질량이 같은 구슬을 넣고 동시에 같은 크기의 힘으로 넣는데 다른 게 있어요. A는 길어, B는 짧아. 그럼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충돌 시간이 다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충격량 I는 FT에서 얘는 일정하지만 얘가 다르다는 얘기야. T가 큰 쪽이 당연히 E가 커지겠죠? 그러면 구슬 속도는 A가 더 컸다. 당연하죠. 왜? 더 긴 시간을 받으니까 더 빠른 속도가 나오겠죠? 자 보자. 구슬이 받는 충격량은 당연히 A가 B보다 크다. 왜? 시간이 더 많이 받으니까. 구슬이 힘을 받는 시간은 A가 B보다 길다. 그렇죠? 구슬이 받는 운동량이 변하냐. 충격량이 운동량이 변하잖아. 그렇죠? 같은 말이죠. 지금 A에서 B에서도 크다. 맞죠? 답은 기억, 니은, 지금 다 맞네요. 13번 풀어봤습니다. 자, 15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계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니어도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림가는 달걀을 가만히 놓았을 때 바닥에 도달한 후 달걀이 깨지는 것은 그림나는 가 같은 높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높이니까 지금 질량도 같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충격량 같아요. 가와 나의 충격량 같아요. 충격량이라는 것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충격량 어떻게 구했죠? 힘 곱하기 시간이죠. 얘는 일정한 상태에서 지금 얘는 시간만 늘려진 거죠. 그래서 힘을 줄여주는 게 되는 거죠. 자 보자. 가가 나보다 큰 값. 그렇죠? 그럼 큰 값은 뭘까요? 뭐 받는 힘이 크겠죠. 그러니까 깨지겠지. 그럼 뭐야? 받는 힘이 크기 여기 있네. 몇 번이죠? 5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16번. 가와 나에서 달걀이 바닥으로부터 받는 힘이 크기. 방금 뭐가 그랬어? 가가 더 크다고 했죠. 나는 더 작다고 했죠. 가가 더 크고 나가 더 작다. 그렇죠? 몇 번이야?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가에서만 달걀이 깨지고 나에서는 달걀이 깨지는 이유는 충격량을 일정한데 나에서는 충돌 시간이 방석이니까 충돌 시간이 커짐에 따라서 힘이 작아져서 깨지지 않는다. 반면에 가는 바닥이니까 충돌 시간이 짧아져서 힘이 커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18번, 19번도 애들이 좀 지문을 좀 많이 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18번, 19번도 풀어볼게요. 다음은 피겨 스케이팅 선수의 점프 동작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피겨 스케이팅 선수는 점프를 하기 전 무릎을 굽히면서 점프 동작을 준비한다. 점프를 준비할 때는 얘가 지금 이 김연아 선수든 누구든 얘가 땅을 미는 힘은 한계가 있어. 그렇죠? 정해져 있단 말이야. 내가 점프를 뛰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밀어도 그 힘은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온 힘을 다해서 점프를 뛸 거란 말이야. 그 힘은 일정해. 즉 우리 충격량에서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점프를 뛴다는 의미는 얘는 일정한데 지금 뭐라고 했어? 무릎을 굽히면서 하니까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야. 그래서 충격량을 커지게 만드는 게 바로 점프하기 전이야. 그렇죠? 반면에 떨어질 때는 얘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충격량은 지금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충격량은 그대로인데 뭐 한다? 무릎을 굽히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여주는 거죠. 얘는 일정한데. 그렇죠? 그거를 차이점을 좀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자, 기억. 힘을 작용할 이 가에 대해 물어봤으니까 이거죠. 그렇죠?
힘을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는 동작이죠. 무릎을 굽히는 게 충격량을 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량 변화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뭐야? 다 5번이네요. 자, 19번. 나와 같은 방법으로 힘을 감소시키는 사례로 옳은 것은? 지금 나와 같은 사례는 충격량을 일정한데 시간을 들여서 힘을 줄여주는 거. 에어백 같은 거죠. 글러브 뒤로 빼는 거죠. 공이 진행 방향으로 밀어준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상관없죠, 이거랑. 답은 기억 니은이죠.